너무나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또 시장 상황이 너무나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재건축 시장도 분명히 추가 부담금을 뭐 5억 10억 낸다고 하더라도 그거 이상의 시세 차익이 보장되잖아요. 이런 정부의 프레임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시장이 점점 더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사달의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오늘 이분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좀 아주 알찬 내용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이충민의 부말리 채널을 운영 중이신 이충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새로운데요. 대표님 먼저 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입니다. 이충민의 부말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부동산 쪽에서 이제 일을 시작한 지 한 20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만큼 이제 좀, 단연간에 좀 경험이 축적돼 있고, 뭐 분야는 이제 뭐 재개발, 중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재개발 쪽에 이제 좀 계속 뼈를 묻어왔고요. 그래서 좀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에는 조금 경험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 너무 좀 겸손하게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부동산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해오셨고 이런데요. 사실 이제 요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이 굉장히 좀 어떤 분들은 뭐 굉장히 좋아하시는 시장이지만 왜냐하면 고가 아파트들은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이제 중저가 아파트라든가 또 우리 말씀하신 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빌라 시장은 또 좋지 않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체감하는 게 굉장히 양극화 시장인가 이런 고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니까. 네. 올해는 진짜 어둡고 힘든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를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양극화는 점점 더 뚜렷해지는 건 맞습니다. 특히 뭐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를 했죠. 네. 구역을 해제를 하면서 사실은 저도 이제 금액이 그렇게 호가나 이제 시세가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는데, 너무나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또 시장 상황이 너무나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지방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회복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빌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 비아파트 시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하고 빌라 시장은 전세 사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죠. 네. 특히 이제 뭐 세금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구역 내에는 뭐 3주택 뭔가 투자를 한번 조금만 해보려고 하면은 뭐 취득세가 12%.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않은 가상 수익을 가지고 먼저 세금을 내라. 상당히 어렵죠. 양도소득세 만약에 올라가서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일부를 떼주는 거지만 미리 이제 세금을 낸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사기와 빌라 투자는 투기 세력이다. 이런 정부의 프레임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시장이 점점 더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빌라 시장도 아파트 시장 못지않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서울시와 정부가 여러 가지 재개발이나 이제 공공재개발 여러 가지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 이런 지역들은 빌라 시장도 뭐 물건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데 특히 요즘 보면은 좀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압구정이나 또 여의도 그리고 목동이나 잠실도 지금 뭐 잠실주거 5단지라든가 이렇게 인기 있는 아파트들의 시세가 굉장히 뭐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재건축 시장의 열기가 계속 이어질지 그러면 또 여기랑 연동해서 말씀하셨던 재개발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부분도 좀 대표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재건축 시장은 당분간은 계속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일단은 재건축 시장에서 이제 중심지, 상급지 위주로 재건축 시장에서 그만큼 분양가를 받쳐줄 수 있는 지역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제 서울 외곽 쪽에 있는 재건축 지역들은 추가 부담금 문제 때문에 동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뭐 강남 중심지라든가 아니면 한강변 위주의 어느 정도의 고가 아파트가 주변에 형성돼 있다면 그러면은 재건축 시장도 분명히 추가 부담금을 뭐 5억 10억 낸다고 하더라도 그거 이상의 시세 차익이 보장되잖아요. 그렇죠.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뭐 60억, 70억, 80억 이게 추가 부담금이 뭐 여기에서 2, 30억을 낸다라고 하더라도 시세가 그만큼 뭐 80억, 100억을 받쳐준다면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충분히 보고 가겠죠.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 시장을 걱정할 건 아니에요. 뭐 재건축 시대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네, 예, 동의합니다. 이게 뭐 진짜. 양극화는 있겠지만 분명히 갈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고요. 그 지역들을 좀 찾아가는 게 굉장히 좀 공부로서 노력으로서 이제 발품으로서 필요한 부분이고 뭐 재개발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남권보다는 강북권이 굉장히 이제 그 낙후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강남권이야 70년대부터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택지 개발을 한대지만 강북권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광복 이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낙후된 지역들을 조금씩 개보수해가지고 그렇죠, 네.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이 대부분 강북권이라 강북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외곽 지역보다는 도심권 이제 뭐 강남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들 지금 청량리 이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예, 맞습니다. 전농 네. 뉴타운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왕십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뭐 용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도 물론 양극화가 있지만 재개발 지역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이제 일부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고 그 수익성은 또 원자재값 상승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재개발 지역도 이제 좋아하시는 우리가 많이 아는 재개발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맞습니다. 선수 전략적이고 이런 게 있지만 사실 네. 좋아도 한강변이고 좋아도 너무 가격이 무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고가 어떤 재개발 투자는 사실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사실 또 재개발이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아파트는 눈앞에 딱 보이지만 맞습니다. 재개발은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약간 투자일 수 있는데 이런 투자를 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인다는 게 좀 심리적인 부담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이렇게 자금을 좀 적게 줄이면서 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누구나 투자하고 싶겠죠. 재건축 아파트 누구나 투자하고 싶고 뭐 압구정 현대 누구나 들어가고 싶고 음마 아파트 뭐 잠실주공 5단지 누구나 재건축으로 간다라고 하면 안정된 수익성은 보장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안정된 수익성 이전에 내가 그만큼 시드머니가 있냐 그렇죠. 그런 문제가 되겠죠. 아니 생각을 해보시면 20억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2, 3억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2, 3억 있는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재개발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이제 사업의 순서가 있잖아요. 뭐 구역 지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네. 입주까지 수많은 이런 공정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갈 때 내가 안전하지만 목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이제 그 검토를 해봤을 때 뭐 우리가 지금 많은 재개발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역세권 시프트 사업, 뭐 신속통합기획구역, 모아타운,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온 도심복합개발 사업, 도심복합개발 사업이 뭐 2021년도에 나왔던 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나온 건데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개발들이 있지만 개발이 그 지역에 맞는 개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초창기에 들어가면은 조금 더 이쪽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지 않을까. 이거는 공부로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그런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뭐 뉴타운 재개발 이런 거 말고 최근에 이제 많이 뭐 신통기획도 그렇고 뭐 모아타운도 그렇고 도심복합개발 사업도 그렇고 네. 그 전과 좀 다른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사업 개발 사업들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대표님 보시기에 좀 가장 좀 그래도 뭐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런 걸 좀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얼마 전에 나온 도심 복합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거점형과 주거 뭐 위주형 이렇게 있는데 뭐 더블 역세권 이상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의 더블 역세권이 35개가 넘고요. 거기에 이제 역세권 포함해서 역 포함해서 버스 정류장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2개 이상만 이게 되면은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일단은 범위가 너무 넓고 그리고 이게 공공재개발에서 민간재개발로 바뀌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2021년도에 구역 이제 이 법이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영등포하고 그 다음에 효창공원이요. 네, 용산에 네. 효창공원 압력 이렇게 4군데밖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뭐 한 3년, 4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신속통합기획구역하고 그 다음에 모아타운은 오세훈 시장이 확실히 밀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옛날에 이제 뭐 유도정비구역, 전략정비구역처럼. 하지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향후에 많은 네.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는 지금 정치적인. 정치적인 이벤트가 네, 많이, 워낙 네. 이슈가 커가지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봐요. 아, 네. 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네, 네.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조건만 맞추면 이제 그 사업 수익을 극대화 시켜가지고 동요를 빨리 걷어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역세권의 강북 지역은 노후된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좀 활발하게 추후에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지역들이 가능한 지역들을 찾는 게 이제 지금 공부다. 아,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혹시 살짝 뭐 좀 유력한 어떤 네네. 개발 기대감이 좀 높은 지역들을 살짝 몇 곳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군데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삼각 지역 인근에 용산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군기지 이전하고 거기 캠핑 부지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뭐 예전부터 많았어요. 뭐 입지 규제 최소지구다 그렇죠. 해가지고 네. 뭐 개발을 한다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가장 유력하게 좀 보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왕십리역 일대도 네. 보면은 왕십리역 일대에 뭐 이제 비즈니스 센터라는 성동구청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네네. 그 성동경찰서하고 이전 계획이 네,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옆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이전하는 또 옆에 이제 왕십리 이제 역세권 개발 4구역이라고 해서 거기도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뭐 개발이 된다고 하면 또 이제 재개발은 또 확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옆에서 하면 같이 맞습니다. 따라가고. 네. 왜냐면은 내가 동의를 안 하더라도 저쪽에서 개발해서 이게 얼마가 비싸졌다라고 하면은 조급해지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나도 하고 싶어. 네, 그래서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확장성이 굉장히 좀 빨리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2군데 정도 좀 보고 있고 더 많은 이런 지역들이 지역들이 있겠죠. 있지만 네. 지금은 나중에 오늘은 개발적으로 여기서 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이렇게 개발 사업 쪽에 관심을 이제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이 너무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이제 사실 사람들이 그래도 새 아파트를 받고 싶은 열망은 있고 이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좀 적은 자금으로 이렇게 좀 재개발 쪽으로라도 투자를 할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좀 조언 해주시고 싶은지. 네. 재개발이라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뭐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뭐 재건축이 12년이고 재개발은 13년입니다. 네. 근데 더 많이 이게- 걸리는 일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뉴타운으로 생각을 해보면 2022년도에 시범 뉴타운이 구역 지정이 됐고 2023년도에 2003년도에 2002년, 3년도. 2002년도에 시범 뉴타운, 2003년도에 1차 뉴타운이 지정이 되고 지금 뭐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05년도에 구역 지정이 된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죠. 하지만 이제 뉴타운은 범위 자체가 일반 재개발하고는 다릅니다. 한 구역에 한 재개발의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광역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고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고 평균 13년 정도 예상을 하는데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재개발을 하려면은 심의가 한 7, 8가지가 되는데 그거를 원래 통합심의로 원래 개별 심의가 원칙인데 통합심의로 해서 이 심의 기간만 뭐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단축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로 인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을 해서 서울에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좀 빨리 하겠다. 네. 이런 그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정부에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려고 해도 그렇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조합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조합이 조합이- 잘 맞춰져야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재개발을 안정된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안정된 사업에 투자를 하려면 그만큼 사업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목돈이 들어가겠죠. 시드머니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돈 있는 분들은 그런 거 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네. 하면 되는데 네. 만약에 내가 뭐 소액자본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좀 오래 기다려도 상관없다라는 이런 마음을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신다고 하면은 사업 초창기에 아예 이제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초창기에 들어가서 좀 존버하는 네. 게 조금 더 수익도 극대화되고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억 갖고 있고 뭐 30억 갖고 있으면 좋은 곳에 가서 사면 그렇죠. 되지만 뭐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자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네. 좀 그런 어떤 전략을 좀 취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이렇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를 지금 해야 될까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될까 이런 어떤 매수 시기, 투자 시기에 대한 네.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언제가 투자 적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항상 이제 손님들이나 이제 그 상담 고객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투자 적기는 내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뭐 조금 나중에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나중에 투자를 하고 싶다. 무리한 투자 말고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게끔 한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는 지금이 적기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투자 상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자꾸 이제 이것저것 재다가 놓치지 말고 지금도 뭐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2017년 8년도부터 계속 하락하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쵸. 지금도 하락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말 많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네, 부동산시장이. 결과적으로 뭐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6억대도 안 되던 게 지금 12억 5천이 넘어가 그쵸. 버렸으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뭐 이런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 판단하에 본인이 맞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이 그거에 맞는 투자처를 찾는다면 그게 가장 적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서 실패는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금 여건이 되고 내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지금이 제일 그렇죠. 빠른 적기다.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앞으로 이제 이렇게 좀 계속 채널도 운영하실 건데 네. 앞으로 뭐 계획이라든가 또 뭐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전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께 아니면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라는 유튜브라는 게 생기면서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진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용산에 계신 분도 이런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알고리즘도 또 그렇게 뜨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찾아보니까 알고리즘도 그런 전문가들만 그렇죠. 뜨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집값이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전문가들의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면 알고리즘도 그렇게 뜨는데 사실 그게 진짜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객관성 네. 없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맞습니다. 받는 거니까. 그리고 형평성도 결여되고 그렇죠. 균형이 잡힌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균형 잡힌 정보는 시장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좀 시장을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계획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재개발 쪽에 논문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재개발 쪽에 관심도 많고 또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 재개발 재건축 쪽이다 보니까 이제 논문을 준비하면서 설문조사도 다 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이제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재개발은 끝났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막상 설문조사를 해봤던 결과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어요. 30, 40대도 재개발에 관심이 엄청 많고요. 그렇죠. 네. 돈이 2, 3억만 있으면 무조건 투자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술 논문은 얼마 전에 투고를 했고 그다음에 학위 논문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목표는 그렇게 이제 좀 잡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하면서 이제 구독자분들과 또 이제 많은 시민들과 좀 같이 어울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이충훈의 부만리 채널 여러분들 많은 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채널도 가면은 또 다양한 콘텐츠들 벌써 굉장히 많이 네. 준비되어 있고 지금 굉장히 구독자가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니까 앞으로도 저도 관심 깊게 계속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